밤이 깊은 병원의 복도는 차가운 공기와 희미한 약품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놓인 딱딱한 의자 위에는 45살의 혜진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은 잠을 자지 못한 듯 눈 밑은 거무죽죽했고 단정하던 머리카락은 되는 대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휴대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지만 화면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딱딱하고 차가운 기계의 감촉만이 위태로운 그녀의 정신을 겨우 붙들고 있는 듯 했습니다. 복도의 정적을 깨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이곳에 사람이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중환자실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혜진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간절한 희망과 끔찍한 두려움이 한데 뒤엉켜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 나온 사람은 60줄의 나이 지긋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혜진의 가족과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그의 얼굴에 드리운 깊은 피로와 근심은 혜진의 심장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혜진에게 다가와 말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따뜻한 무게에 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어머님은? 박 여사님은? 괜찮으신 건가요? 살아나실 수 있는 거죠? 의사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위경련 증세였어요. 조금만 더 병원에 오는 것이 늦었더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혜진은 잠시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의사의 다음 질문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쓰러지시기 전에 무엇을 드셨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혀가 타들어갈 정도로 아주 매운 음식 같은 것을 드시지는 않았는지요. 의사의 마지막 말은 혜진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끔찍한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고 핏기가 사라진 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힘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혜진은 다시 의자 위로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희미한 불빛 아래 혜진은 낮은 목소리로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나 때문이야. 전부 다 내 탓이야.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혜진의 후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 그저 사소한 경쟁심과 어리석은 자존심이 불러온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어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바로 그분의 부엌에서 시작되었다.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었던 강철의 여사 박 여사님의 부엌에서 말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기 전에 잠시만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종 모양 그림도 꼭 눌러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느 동네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반가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년 전의 어느 날, 그 집의 부엌은 아침 햇살을 가득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이는 부엌은 마치 신성한 제사를 지내는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찬장 속 그릇들마저 줄을 맞춘 듯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모든 물건은 제자리를 정확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부엌의 주인이자 절대적인 지배자는 바로 70살의 박 여사였습니다. 당시 50살이었던 그녀는
부엌의 여왕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칼질 소리는 마치 악보 위의 음표처럼 정확했고 재료를 다듬는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끓이는 김치찌개는 용암처럼 붉고 뜨겁게 끓어오르며 온 집안에 매운 내음을 풍겼습니다. 박 여사에게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력을 단련하고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 신성한 공간에서 갓 20살을 넘긴 혜진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를 돕겠다고 나섰지만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어설프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혜진은 어젯밤부터 쓰려오는 위를 애써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오늘은 찌개를 조금만 덜 맵게 끓여 주실 수 있을까요? 어제 저녁을 먹고 속이 조금 쓰려서요. 그 말에 박 여사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혜진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속이 약한 건 생각이 약하기 때문이다. 우리 집안 사람들은 정신력을 강하게 만드는 진짜 음식을 먹는 법이야. 네가 끓이는 멀건 국물은 병자나 먹는 물이지. 그 말과 함께 박 여사는 보란듯이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 더 푹 퍼서 펄펄 끓는 찌개에 털어 넣었습니다. 붉은 찌개는 더욱 진한 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 속에 숨겨둔 위장약 봉지를 몰래 만지작거리며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아픈걸요. 어머님이 만드신 음식 때문에요. 혜진은 결국 뜨거운 찌개를 억지로 넘기며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혜진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엌벽에 걸린 달력이 한 장씩 또 한 장씩 떨어져 나가며 그렇게 20회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혜진의 아들이자 박 여사의 유일한 손주인 민준이 16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분주하게 생일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아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며칠 전부터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기름진 음식을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몰래 전화로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배달원이 조심스럽게 건네준 따뜻한 상자들을 받아든 혜진은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처럼 발소리를 죽여 부엌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상자를 숨기기도 전에 매서운 눈초리의 박 여사가 귀신같이 나타나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 여사는 차가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집에 들여놓은 그 쓰레기는 무엇이냐? 혜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애써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민준이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오늘만큼은 아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걸 사주고 싶어서요. 특별한 날이니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요?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지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 번쯤 괜찮다고. 내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내 귀한 손주를 위해 생일상을 차리고 있는데 넌 지금 바깥에서 파는 그 정체 모를 음식 쪼가리로 내 정성을 모욕하려는 것이냐. 내 눈에는 내가 차린 음식이 저 종이 상자보다 못해 보인다는 뜻이렸다. 혜진의 남편이 슬그머니 다가와 상황을 말리려 했지만 박 여사가 쏘아보는 날카로운 눈빛 한 번에 아무 말도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방문 앞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민준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보란듯이 혜진이 들고 있던 상자들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거칠게 처박아 버렸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게 선 채 두 주먹을 세게 쥘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잠든 후 혜진은 차갑게 식어버린 생일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지만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억울함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의 위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그녀는 몰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지친 얼굴을 살피고 몇 가지 검사를 한 뒤 근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자극적인 음식 섭취로 인해 위에 심각한 염증이 생겼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맵고 짠 음식을 절대로 피해야 한다며 엄격한 식단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혜진은 자신을 위해 따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며느리의 이런 행동을 집안의 규칙을 어기는 반란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 자신을 위해 끓인 맑은 묵국을 잠시 식히는 사이 박 여사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그 국에 몰래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 넣었습니다. 혜진은 국을 한 숟가락 뜨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매운 국을 삼켜야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혜진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소견서를 보여주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저더러 절대로 매운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발 어머니께 말씀 좀 드려주세요. 이러다 제 몸이 정말 망가질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눈을 피하며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우리 어머니 성격 잘 알잖아. 어머니에게 음식은 곧 사랑 표현이야. 당신이 어머니 음식을 거부하면 어머니는 당신이 자신을 거부한다고 생각하실 거야. 그러니 그냥 조금만 참고 덜 먹도록 해. 그 말에 혜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으라고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참고 살았어요. 이제는 제 몸이 더 이상 버티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날 밤 혜진은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칠흑 같은 부엌의 작은 식료품 저장고에 웅크리고 앉아 맨밥에 간장만 조금 뿌려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남편마저 어머니의 편에 서버린 지금 그녀는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혜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설고 병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희망 없이 텅 비어있던 그녀의 눈동자에 어느 순간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에 있던 위장약을 모두 꺼내 쓰레기통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전화기를 들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이 나라에서 가장 매운 고추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식사 시간 박 여사는 여느 때처럼 자신의 요리 솜씨를 뽐내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식탁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찌개는 평소보다 더욱 붉고 매워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혜진이 수저를 들 생각도 않고 멍하니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또 아픈 척하는 것이냐?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안주인이라면 뱃속도 강철 같아야지. 흐물흐물한 죽처럼 약해 빠져서야 쓰겠느냐. 그 순간 늘 고개를 숙이고 있던 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뱃속은 강철 같아야지요. 마음가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머님,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께서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 여사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며느리의 당돌한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한다고? 혜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혹시라도 누군가가 어머님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매운 음식을 먹는 것에서조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 우리 둘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매운 찌개를 끓여서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누구의 뱃속이 진짜 강철인지 확인해 보는 거지요. 이 대결에서 지는 사람은 앞으로 다시는 이 집 부엌에서 큰 소리 치지 않는 겁니다. 식탁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아들 민준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혜진과 박 여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흥분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감히 며느리가 자신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운 찌개를 끓일 방법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전화기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안의사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그녀를 진료했던 의사이자 지방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혜진은 어둠 속에서 조용하고 침착하게 내일 자신이 실행할 계획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집안의 부엌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결투를 앞둔 검투사들처럼 혜진과 박 여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말없이 자신만의 지옥의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라며 온갖 종류의 마른 고추와 향신료를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반면 혜진은 인터넷으로 주문한 이름만 들어도 혀가 얼얼해지는 세상에서 가장 맵다는 고추들을 조용히 썰어 넣었습니다. 부엌에는 금세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맵고 독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드디어 2개의 뚝배기가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기 직전 혜진은 물을 마시는 척하며 아무도 모르게 작은 약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안 의사가 특별히 준비해준 위벽을 잠시 보호해주는 약이었습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동시에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박 여사는 한 숟가락을 맛보더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풋내기가 만든 것 치고는 제법이구나. 하지만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지. 혜진은 아무 대꾸 없이 묵묵히 다음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식탁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민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두 분을 말려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창백해진 얼굴로 아들을 제지할 뿐이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어른들 일에 끼어드는 거 아니다. 두 분이서 해결하시도록 내버려둬.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이토록 독한 음식을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지켜온 자존심 때문에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혜진은 입안이 불타는 듯했지만 약 덕분에 속은 견딜만 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서서히 나타나는 고통의 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의 손이 물컵을 향해 무의식적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한 숟가락을 뜨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결코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박 여사는 남은 힘을 쥐어짜 찌개를 크게 한 숟가락 더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두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배를 움켜쥐고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혜진은 승리의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겁에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여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혜진은 시어머니에게 달려가며 남편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여보, 빨리 구급차를 불러요. 어서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댔고, 혜진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승자도 패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겁에 질린 두 여자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병원에서 박 여사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간 뒤 혜진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남편과 아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 대신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혜진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끝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어머님의 그깟 자존심이 어머님을 죽일 뻔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요. 음식은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지 고통을 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남편과 아들은 처음으로 아내와 어머니의 얼굴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깊은 고통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주가 흐른 뒤 집안의 부엌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박 여사는 식탁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혜진은 평온한 얼굴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두 개의 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 여사를 위한 얼큰한 찌개였고, 다른 하나는 혜진 자신을 위한 맑고 순한 찌개였습니다. 박 여사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혜진의 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맛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싱겁구나. 그리고는 혜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는 비난 대신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존중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먹을 만은 하구나. 그 말에 혜진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소금을 좀 더 드릴까요? 박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혜진의 승리는 시어머니를 굴복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권리를 되찾은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혜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에 대한 응원의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